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탑티어 금융 크리에이터 핀플루언서 슈카. 아니, 그냥 여러분의 경제 멘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역전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로또 1등 당첨이나 내가 산 주식이 갑자기 10배, 100배 떡상하는 그런 짜릿한 상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한 방을 꿈꾸죠. 그런데 이런 인생역전의 원조격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뜨거웠던 도박판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골드러시입니다. 영화나 책에서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뭐냐고요? 오늘 그 거대한 욕망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을 캐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는 누가 되는지에 대한 소름 돋는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이런 진짜 경제적 지혜의 금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헛된 꿈이 아닌 진짜 갓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약속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골드러시, 말 그대로 금을 향해 돌진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외딴 지역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그곳으로 미친 듯이 몰려드는 현상, 이게 바로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800년대 팍팍한 현실에 지친 평범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탐험가 기질도 좀 있고요. 그런데 옆 동네 아무개가 저 멀리 서부로 떠나더니 금을 발견해서 팔자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라고 못할 게 뭐야? 하는 마음에 여러분도 미지의 땅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 강가에 도착해서 흙을 파내는데 어라! 햇빛에 무언가 반짝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영롱한 황금빛, 바로 금입니다. 이 사실을 근처 마을 친구 한두 명에게만 살짝 알려줬는데 그 다음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들불처럼요. 어제까지는 지도에도 없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나도 금수저 한번 물어보자며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골드러시의 시나리오예요. 역사 기록을 보면요. 골드러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고 인구 구성을 뒤엎고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죠.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세 가지 골드러시 사례를 통해 그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볼 겁니다. 첫 번째 타자는 바로 1848년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입니다. 지금이야 미국 서부 해안하면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와 문화 중심지를 떠올리죠. 하지만 불과 200여 년 전만 해도 그곳은 인구도 거의 없는 광활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멕시코-미국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캘리포니아의 한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마셜이라는 목수가 우연히 금을 발견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재소 사장 존 서턴은 어땠을까요? 대박! 우리 이제 부자다! 라며 기뻐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는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서턴은 그때까지 캘리포니아 일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며 자신만의 농업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지면
땅값이 지금의 강남절이 가라 할 정도로 폭등할 게 뻔했죠. 그의 원대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턴은 이 사실을 어떻게든 비밀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직원인 찰스 베넷을 몰래 주지사에게 보내서 금이 발견된 지역 전체의 광물 채굴권을 조용히 확보하려고 했죠. 베넷에게는 절대금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죠? 이 베넷이라는 친구가 입이 너무 가벼웠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을 참지 못하고 금 발견 소식을 떠벌리고 다녔어요. 결국 소문은 공식화되었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남부는 물론이고 아시아, 남미,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이전에 다른 골드러시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개발된 새로운 채굴 기술과 운송수단이 금 발견의 파급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전성기에는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의 한구 인구가 통째로 이사간 셈이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인구 이동은 끔찍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금을 찾아온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몰아냈고 1890년경에는 캘리포니아 원주민 인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금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됐을까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의미 있는 양의 금을 발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가난과 질병, 폭력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골드러시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호재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된 골드러시는 19세기 미국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미국의 산업 부문이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 개인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국가에게는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1896년 캐나다의 클론다이크 골드러시입니다. 클론다이크는 캐나다 북서부 유콘 준주에 있는 지역입니다. 캐나다. 혹독한 겨울. 상상만 해도 춥죠? 맞습니다. 클론다이크는 살인적인 겨울과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 얼어붙은 땅 속에 캘리포니아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금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요. 더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곳에 살던 원주민 부족들은 이 금의 가치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금은 그저 쓸모없는 노란 돌멩이일 뿐이었죠. 이 쓸모없는 돌멩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발견한 첫 외부인은 조지 카맥이라는 미국인 탐사자였습니다. 카맥이 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또다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꿈을 안고 이 외딴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클론다이크로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행편도 티켓이었습니다. 험악한 기후와 지형 때문에 목적지까지 가는 데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워낙 외진 곳이라 모든 생필품을 각자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각 탐사자에게 최소 1년치의 식량을 가져오도록 규정했는데 이 무게만 해도 500kg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채굴 장비와 기타 필수품을 더하면 한 사람당 거의 1톤에 가까운 짐을 짊어지고 그 험한 길을 가야 했던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여기서 또 하나의 경제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캐려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말이나 당나귀 같은 운송수단을 빌려주거나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상태가 좋지 않은 말 한 마리를 하루 빌리는데 40달러, 현재 가치로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습니다. 금을 캐는 사람보다 삽을 파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결국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클론다이크에 도착한 사람들은 또다시 절망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때처럼 역사는 반복됐거든요. 극소수만이 성공했고 대부분은 도착했을 때 이미 좋은 광산은 초창기 탐사자들이나 거대 채굴 회사들이 독차지한 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피해자는 또다시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대규모 채굴로 인해 그들의 사냥터와 어장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몇 년 만에 원주민 인구는 질병, 강제 이주, 기근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상실과 비극만을 안겨준 골드러시였지만 국가 경제에는 또다시 호재였습니다.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는 당시 대공황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를 구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골드러시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철도, 댐, 무역항 같은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트바테르스란트 골드러시입니다. 1852년 한 광물학자가 현재 남아공의 한 도시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에게 알렸죠.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잘했다. 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시 광물학자에게 금 샘플을 팔아치우고 나라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신생 국가였던 남아공은 막강한 대영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만약 금 발견 소식이 알려지면 영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아공 정부는 거의 30년 동안 이 엄청난 비밀을 성공적으로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조지 해리슨, 조지 워커, 그리고 허니볼이라는 세 남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여행할 수 없게 된 탐사자 해리슨과 워커가 우연히 이 거대한 금맥을 발견했고 허니볼이 이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상대로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천 명의 새로운 탐사자들이 몰려들었고 그 유입 속도가 어찌나 빨랐던지 갓 세워진 도시 요하네스버그는 순식간에 남아공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불과 10년 만에 200년 먼저 세워진 항구 도시 케이프타운의 인구를 추월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지역은 곧 피바다에 휩싸일 운명이었습니다. 탐사자들을 따라 영국의 거대 채굴 자본가들, 즉 큰손들이 남아공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악명 높은 영국의 광산 재벌 세실 로즈도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채굴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를 전복시키려다 실패했고 이로 인한 긴장이 결국 제2차 보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남아공의 막대한 금광은 영국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전쟁의 대가는 엄청났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반짝이는 금덩어리 몇 개를 쫓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결국 골드러시의 진정한 수혜자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즉 광산 재벌, 은행가, 대기업 총수, 그리고 강력한 정부였죠. 그 외 모든 사람들, 평범한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희생양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현대판 골드러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봐도 단기간에 부자 되는 법, 돈 버는 비법 같은 영상이 넘쳐나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사기성 짙은 계획들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꿈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입니다. 과거 골드러시의 이야기들은 이런 헛된 꿈을 좇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개인이 이런 한탕주의로 무언가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사전 조사, 즉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이 부로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골드러시라는 아이디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코인, NFT, 혹은 정체불명의 온라인 사업 아이템 등 그 모습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금을 향한 맹목적인 돌진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지식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MZ세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갓생이자 부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